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좋네요. 세법하기 딱 좋은 날씨죠? 예. 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 취득세 그냥? 예. 취득세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과세 대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취득시기 납세 의무자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과세 표준부터 쭉 정리하고, 또 시간이 되면 등록세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제 복습은 OX 문제를 한번 쭉 다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총론에서 7, 8, 9를 배웠어요. 조세와 다른 채권하고 관계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에요? 원칙은 조세가 우선이죠. 그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법정 기일 전에, 그죠? 담보된 채권의 경우는 조세보다 우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담보됐다 하더라도, 일명 당해세라고 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는 항상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세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아듯이, 지방세로서의 구조 불복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세로서 불복 절차가 있었죠. 거의 대부분 이제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절차 있잖아요. 꼭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거쳐야 할 필수 절차가 지방세는 뭐예요? 심판 청구. 라면 국세의 경우는 뭐예요? 심판 청구하고 또는이죠. 오와 심사 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기간 중에 나머지는 다 하나같이 90일이고, 청구나 신청기간도 90일인데,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에 대한 이 결정기간이 지방세는 며칠이에요? 90일이라면, 국세는 30일로, 그죠?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그죠? 불복 절차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송달, 그죠?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 납세자에게, 납세 고지서 등 서류를, 그죠? 어떻게 송달할 것이냐, 그죠? 그게 네 가지가 있었죠. 교부 송달 있고, 우편 송달 있고, 전자 송달 있고, 그죠? 예외적으로 이제 공시 송달이 있었죠. 각각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 OX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소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 우선순위 문제고요. 그런 것처럼 소득세 법정기일 전이, 그죠? 소득세 법정기일 전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바로 답이 나와야죠. 뭐가 우선이에요? 소득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설정된, 그죠? 채권이 우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득세가 해당 재산의 저당권 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저당권이 담보된 피담보 채권이 우선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21번은 재산 매각 대금 배분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인데요. 이걸 세자로 줄이면 이게 당해세라고 그랬죠. 당해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이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랬고요. 이 당해세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 항상 우선이라고 그랬죠. 법정기일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 그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2번, 23번이 불복 절차 문제고요. 불복 절차, 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 따로 말하지 않은 당연히 세법상의 불복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세법상 불복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그죠? 아닌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세 전 족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죠. 얘는 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가 있었어요? 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닌 처분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 이의신청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답. 쉽게는 기각 결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계속 반복하지 마라 그랬죠. 다만 무엇은 가능해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무엇은 가능해요? 심판 청구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또 뭐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이거 있고 과세 전 족부 심사 청구 있고 뭐셨죠?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 있었죠. 통고 처분. 기억나세요? 또 뭐가 있었는데? 감사원법에 의한 그죠?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거기에 대한 그죠? 처분도 오다요, 그죠? 네. 과태료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걸 정리하셔야 네. 그 다음에 이제 23번. 기억이 날라 그래요? 배운 기억이 있죠? 그러면 돼, 그러면. 네? 배운 기억도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뭔가 배운 흔적이 있다면 돼. 아니, 지금 시험 때까지 할 일이잖아, 그게. 그잖아요? 뭔가 들은 기억이 있거나, 그 정도면 족합니다. 네? 물론 새로워도 좋지. 새로우면 얼마나 새로워. 항상 새로우면 좋지. 그렇잖아? 새로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새롭다. 시험 때까지 새로우면 안 되고, 물론. 네. 자, 23번. 국세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네. 필수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24번은, 자, 세법상이 불복을 하게 되면, 그죠? 불복을 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집행 효력에는, 그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집행이 부정지 효력이에요. 집행 효력에 미치지 처분이 불복,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불복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계속 집행을 해라는 거죠. 불복을 하더라도 납세 고지하고 복촉하고 압류하고 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압류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압류된 대사를 이제 공매하는 것은 그죠? 보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물론 할 수 있다, 하야한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의할 뭐예요? 그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보류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결정 부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시간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불복인이 인정을 하고 세금을 낼 시간을 줘야 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처분 있자마자까지가 아니라 그날부터 30일까지 여유를 주는 거예요. 30일까지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X예고. 그 다음에 25번. 이의신청 관련해가지고 그 금액이, 그 불복 신청 금액이 작으면 뭐예요? 이 가족을, 그죠? 대리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예요? 지방세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는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재작년에 개정됐어요. 1,000만 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 되겠고요. 구체로 가족은 뭐예요? 배우자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2,0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6번. 26번부터는 서류 송달에 관한 문제고요. 26번. 교부 송달 내용이네요. 그죠? 서류를 송달 장소에 가서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겠는데 얘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 장소에 둘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이제 일명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유치 송달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가 되고. 27번. 송달 받아야 할 장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분명하다죠. 분명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공시 송달할 수가 있죠. 공시 송달할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분명한 경우. 또 뭐 있어요? 일단은 뭐야? 국외 주소 영업소가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더 있죠? 우편 송달했을 때 반송되거나, 또 하나 뭐야? 2인 이상 방문했을 때, 그죠? 사람이 없었을 때, 이때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야? 납기 내에 뭐야? 송달이 곤란할 때,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알아야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공시송달은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시송달인데요.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언제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뭐요? 14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몇 가지 다 맞아요. 날짜 때문에 틀렸어요. 뭐요? 14일이 지난 날이야. 지나면요. 14일이 되면 땡이야. 14일이 되면 하면 땡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그 다음에 28번 역시 서류 송달 문제고요. 기한을 정해가지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납기가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이 서류가 납세고지서가 납기가 지나가지고 도달했을 때, 그죠? 납기 연장된다고 알고 있죠? 어떻게 연장이 돼요?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언제요? 역시 14일이 그죠? 지날 때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또 하나 그 납기 연장이 있죠? 또 납기가 지나서 도달한 케이스고요. 납기 전에 도달을 하더라도 납기가 연장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납기까지 7일 이내니까 납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 그죠? 효력이 발생해요.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로 가봐야죠. 취득세 뭐 배웠다고요? 취득세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 배웠고, 취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시기 배웠고, 납세 의무자까지 배웠어요. 아시죠? 네. 자, 과세 대상은 취득이라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세요? 모든 취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과세 물건을, 그죠? 취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동시에 충족해야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과세 물건은 뭐예요? 15개, 그죠? 부동산과 그 친구들인데요.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 외에 뭐예요? 차량과 그 친구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광업권과 그 친구들. 그 다음에 골프 이용권과 그 친구들. 혼자 애롭게 서 있는 나무, 잎목이 있었죠. 그죠? 물론 그 중에 부동산이 중요한데요. 나머지도 종류 정도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은, 그죠? 취득은 아예 법에 정의가 있죠. 그래서 취득, 정의를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의 종류 몇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죠? 뭐, 매매, 교환, 뭐, 현물 출자, 뭐, 그죠? 뭐, 기부, 상속, 증여, 기부, 그죠? 건축, 뭐, 개수, 그 다음에 공유수 매립 간척에 한 토지 조성 등 해가지고 뭐예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포함한 모든 취득이죠. 취득하고 모든 취득이 모든. 그래서 이제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그죠? 불문한 모든 취득인데 여기 예가 있었죠. 뭐야? 차량과 그 친구들은 뭐야? 승계 취득은 그죠? 제대요. 차량과 그 친구들은 승계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에 따른 그죠? 취득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해요. 원시는 뭐가 보여요? 일단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건물이, 건축이 보이죠, 건축이. 건축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토지 조성이 보여야죠? 그 다음에 개수가 보여야 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유상은 뭐가 보여요? 매매, 교환, 현물, 뭐 중요가 보여요? 유상인데, 현물 출자가 보여야죠.
매매 교환 현물자 보여요. 좀 더 공부가 되면 나중에는요, 공매 경매도 여기 해당이 돼요. 여기 보여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은 상속, 증여, 기부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득에는 방금 이런 취득은 실제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이에요. 실제로 없던 게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있던 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죠? 승계되면서 취득으로, 이건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고, 이 사실상 취득에 뭐가 있어요? 일명 간주 취득이 있죠.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죠?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하나가 지목 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 차량 등 종류 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 그다음에 개수와 관련해가지고 가액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그죠? 가점주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줘야 할 것은요, 간주 취득의 개수가 있고요. 이 사실상 취득의 원시 취득의 개수가 있잖아요. 이 개수가 있는데요. 그죠? 예. 개수는 일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레저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승강기 등, 그래서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쩔 때요. 개수 결과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없던 게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원시로 보는 거, 원시로. 개수 결과 가액만, 면적은 증가죠. 가액만 증가한 경우는 간주취득으로 구분됩니다. 당장에 왜 구분되어라고 하니까 이 경우는 세율이 2.8%라면 얘는요, 2%로, 그죠?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합니다. 세부담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이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또 그 물건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요. 그죠? 그죠? 네. 구분해 내야 해요. 네. 가장 저율적인 매매만 확인해 볼까요? 매매는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요. 매매는 어떻게 돼요? 응? 매매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냐고? 취득할 때가 언제냐고? 매매가 뭔데? 계약금 주고받고, 중도금 주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고. 그죠? 그 중에 언제? 잔금 지급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실상 잔금 지급이 없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를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한다고. 아세요? 취득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면 되는 거야. 배운 기억이 날아가죠? 네, 하는 거예요. 네.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죠. 그죠? 상속 증여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추가로 배운 게 뭐 있었어요? 추가로 뭘 배웠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죠? 납세 의무자의 케이스가 있죠. 주체 구조 취득자가 부대 설비를 임차인이 가설했을 때, 그죠? 라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죠? 납세 의무자죠. 법 조문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고 되어 있죠. 그죠? 포함해가지고 구분해 내야 해요. 네?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그죠? 도시개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했을 때, 환지는 누가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그죠? 채비지나 보르지는 사업 시행자가 되고, 이걸 구분해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이것도 좀 많이 하면 안 돼. 진도가 안 나니까 일단 좀 더 하고. 자, 취득이란 정의, 그죠? 정의 일부를 문제한 겁니다. 취득이라 뭐라고 하죠?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기부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유상, 무상 불문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겠는데 뭐예요?
증가할 때가 취득을 볼 거죠. 감소한 경우는, 그죠? 취득을 볼 수 없죠. 얘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죠?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에서는 이제 소유권, 물권의 변동을 언제 등기가 돼야 효력이 있잖아요. 이걸 감안해가지고 세법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당장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금 전에 했잖아요. 매매는 언제 취득한다고 본다겠어요? 사실상 잔금지급이잖아요. 그죠? 등기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사실상 취득하면, 그죠? 취득을 본다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네. 4번, 5번 이하 문제는 이제 취득 관련해가지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구분한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잘 구분해내야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자, 추론이 나오는 게 뭐야? 직계 존비속, 그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는 뭘로 봐요? 원칙이 무상으로 보죠. 그죠? 그럼 가까우니까, 다만 이제 뭐야? 그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시 유상이 가능할 텐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유상을 보는 케이스가 하나가 뭐야? 공매, 경매로 취득할 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된 걸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교환할 때. 그죠? 그게 뭐야? 대가가, 그죠? 대가가 입증된 경우잖아요. 그죠? 앞자 따보면 공파대가 공파대교대 이렇게 공매 파산 교환 대가가 입증된 경우야. 공파대교 다리 이름 질라겠는데 공파대교 아무튼 공파대교인데 이때 이제 주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대가가 입증된 경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올해 개정돼 가지고 그죠? 다시 단서가 붙죠. 그죠? 대가가 입증된 경우를 하더라도 뭐예요? 제외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현저하게 낮게 취득하면 제외돼요. 현저하게 낮게 취득하면 제외된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뭐에 비해서 현저하단 말이에요? 대가가 시가 인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뭐 제외됩니다. 현저하게 얼마만큼 낮아야 현저합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대가와 시가 판정액 차익이 얼마에 3억 이상이지.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얼마? 30%야. 30% 이상인 경우는. 그죠? 그때는 다시 제외돼. 그 말은 이제 다시 무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해요. 그러면, 자, 직계 존속이, 네. 직계 비수객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그죠? 얘는 뭐야? 당연히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유상. 그죠? 틀렸네, 그죠? 이 교환의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역시 배우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는데요. 그 대가의 지급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예요? 유상이 무상이에요? 유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현저하게 낮게 취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요. 작년까지는 이 단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없으려면 단서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대가가 뭐예요? 대가가 시가 인정액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낮은 경우에도 뭐예요? 현저하게 낮지 않으면 그죠? 유상이 되는 거예요. 네? 6번. 자, 그다음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도 그 채무 인수액, 그죠? 채무 부담액이 뭐예요? 유상이고. 기억나세요? 나머지 부분은 무상이죠. 자, 사례 들었을 때 금액으로 했으니까요. 10억 증여 재산가액 중에 이 채무
인수액이 채무 부담액이 3억이면 나머지 얼마야? 7억이 구별되는데 3억은 뭐야?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은 무상취득이죠. 그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은 이제 라고 하더라도 다시 만약에 갑과 을이 그 증여자와 수중자가 그죠?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라면 그죠? 라면 다시 뭐가 돼요? 이 유상이 뭐가 돼요?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이게 다시 뭐하면 입증이 되면 다시 또 유상으로 그죠? 분리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겠죠? 근데 취득 보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어요.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7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달려야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얼마를 말하는 거야? 7억을 말하는 거죠. 7억은 당연히 무상으로 보는 거죠. 맞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나머지 7억 부분은요, 항상 무상이에요. 이 3억 부분이, 알았어요?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그죠? 구별되는 겁니다. 네? 8번, 증여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입니다. 일단 형제 자매는 배우자 직계 조물속이 아니죠. 주의하시고. 역시 부담부 증여고요. 채무액 상당 부분은 따라서 뭐 당연히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 되겠죠. 9번,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다른 만료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의 경우가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하나가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야죠. 등기했죠? 벌써 틀렸네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계약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취득일이 속하는 다른 말도 3개월 이내. 이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해제 사실이 그죠? 입증이 돼야죠. 세 가지 요건인데요.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을 그죠? 충족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부터서는 뭐야?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취득 시기. 자, 연부 취득입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는 언제예요? 2년 이상 할부 취득을 말하는데요. 이건 뭐야? 연부금, 사실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등기하면 그 등기 등록일이죠. 그래서 맞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개수로 취득할 때는 뭐예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그죠? 언축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 승인 내주기 전에 뭐예요?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죠. 그죠? 맞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그죠?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 그러니까 비조합원용이 되겠죠. 취득하는 경우는 도정법 같은 법에 따른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다음 날에 고시일은 효력이 항상 언제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도 뭐예요?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중요하십니다. 이거나 뭐 하나 떠올라야지. 뭐가 떠올라요? 주택법의 경우, 있죠? 주택법 뭐야? 주택법에 의한 사용 검사를 받은다. 그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13번. 민법에 의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그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언제예요? 등기일이죠. 20년 후, 그죠? 이혼할 때를 의미합니다. 14번.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누구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이것만 나중에 읽어야 알았어요? 앞으로. 숙달되면 뒤에 앞거 읽지 마시고 마지막만 보세요. 뭐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을 본다. 그죠? 맞죠? 틀린 걸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체 취득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가설한 자가, 그죠? 가설한 자가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그죠? 취득한 걸 본다 하면 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간주 취득이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부동산 등을, 그죠?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과점주주, 간주 취득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는 제일 하겠어요? 설립시는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예, 설립시. 그 어떤 경우요? 상장 법인일 때는, 그죠? 봐줘요. 비상장 법인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16번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죠? 부동산은 누가? 주택조합이 취득했지,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분은 뭐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 맞죠? 예. 조합원이 아니 비조합원용은 조합인 거고, 그죠? 조합원용은 조합원입니다. 17번은요,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서 이 부동산이지, 부동산.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은 범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포함한다 그랬죠? 공동주택, 이 부동산 안에, 부동산 범위는 공동주택하고 그 부대설비, 복리시설, 땅도 포함 당연히, 땅 포함해가지고 그 조합원이 뭐예요?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포함해서 취득한 걸 본다. 18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 사실상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하면 뭐야? 알듯이 간주치료 알고 있죠. 이때 이제 납세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변경 당시 소유자거든요. 근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그죠? 개발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누구? 채비지 보류주는 누구? 사업시행자. 바뀌었어요? 네. 환지는 조합원이고요.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로, 그죠? 틀렸다. 까지. 까지?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예요? 이제. 시계가 죽어가지고 안 가네. 지금 시간이 전혀 모르겠네. 얼마나 걸렸는가? 어? 30분 걸렸어요? 쉴 때가 안 됐다는 것이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복습을 했고요. 어디까지 했냐면, 목차 관리를 잘 하셔야 해, 목차 관리를. 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목차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예요. 과세 대상 했고요. 취득시기 배웠고 납세의무자까지 배웠어요. 이 시간에 과세 표준부터 배울 겁니다. 자, 과세 표준은 뭐라고 알고 있어, 우리가? 취득가액이라고 알고 있죠. 응?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율은 당연히 비율이고요. 그죠? 이제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취득가액이 뭐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가액인데, 이게 이제 취득 당시 가액을 약해서 뭐라 그래요?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뭐 당연한 거죠.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취득한 때니까 그때 당시의 가액이 가표가 돼야 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성립하니까 그때 가액이다. 다만 이제 이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은 뒤에 배울 텐데요. 취득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을 말해요. 취득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계약금, 계약할 때 계약금 1억 주고, 한 달에 중도금 만약에 3억 주고, 잔금 만약에 3억을 줬다 해봐요. 예?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7억이라는 이야기죠. 취득할 때 들어간 총 비용, 총 지출을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예. 문제가 뭐예요? 연부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취득 시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10억씩 5년간 할부로 취득했다면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50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알듯이 뭐예요? 취득 시기에서 배웠던 것으로 뭐예요? 그럼 늦으니까 연부 취득은 언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를 취득시를 본다고 그랬죠? 따라서 뭐예요? 과표가 뭐가 돼야 해요? 연부금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연부금액이다가 할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계약금도 포함돼야 하는, 당연한 거죠. 계약금도 뭐야? 계약금도 지급한 거니까, 대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제 만약에 할부금 적용인데 계약할 때 1억을 만약에, 그죠? 줬다고 해봐요. 그럼 얘도 포함해가지고 뭐라고요? 가표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줄 때 포함해가지고 얼마? 11억이 된다? 이래야 되겠죠. 11억이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계약금을 뭐 제외한다 하면 땡이 되는 거지. 그죠? 아시겠죠? 네. 당연히 당연사항이다. 자, 이때 이제 이 취득가액,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그죠 들어간 총 지출을 말해요. 총 비용.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 네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알았어요? 확인이 안 되거나 보니까 뭐야 인정을 못할 수, 예, 그렇잖아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가라로 할 수도 있잖아. 감안해가지고 등장하는 게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이걸로 과표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 뒤에 배우지만 매매 사례가 있거나 하면 그 가액을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얘도 사실상 취득가액도 확인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시가 인정액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때는 뭐예요? 맨 마지막 단계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알겠어요? 시가 표준액은 법에서 정한 가액입니다. 이 말은요, 시가 인정액을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어? 이런 수는 없다. 알겠죠? 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은 모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모를 수는 있어요. 확인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가 인정이 뭐예요? 모를 수 있어요. 산정이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은요? 시가 표준액은 모를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시가 인정이, 그러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는지 얼추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취득가격을 좀 더 볼게요.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말해요. 일체의 비용. 지급했거나 지급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 비용하고 간접 비용을 포함합니다. 직접 비용은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형태는 크게 내부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또는 내가 자가 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 제조, 건설, 생산. 내부에서 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만들 수가 있다고. 그죠? 이때 이제 외부 구입한다면, 이게 직접 비용, 가격목에서 외부 구입 가격이죠. 매입 가격이 됩니다. 되겠죠? 주고 샀으니까, 준 돈. 그 다음에 자가 제조하거나 건설한 경우라면 뭐예요? 그 원가가 돼요. 예? 제조 원가, 뭐 건설 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비용인데요. 간접 비용은 이제 이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해지는 비용이 되겠고요. 법에 구체적으로 간접 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거죠. 취득하면서 세금 낼까요? 세금. 포함되냐? 이 말. 취득하면서 또 중개인 통해서 사면 뭐야? 수수료, 중개 보수 나가겠죠. 포함되냐? 이런 거지. 그죠? 취득하면서 지금 돈 안 주고 나중에 돈 주면 이자. 그죠? 이자 부담할 텐데 포함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의 범위는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 포함된 것과 포함 안 된 걸 정리해 놨어요. 그걸 좀 보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서에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한꺼번에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지금 사면서 대금을 만약에 2년 후에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10억을. 10억을 2년에 주겠는데, 그냥 지금, 알았어요? 지금, 주니까 2년간 이자, 그죠? 빼고, 그죠? 줄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9억을 주겠다 한다면 이게 일시급 등으로 뭐예요? 할인받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이게 이제 취득 대금이라고 한다면 10억을 이 9억을 뭐라고 하냐, 뭐예요? 할인된 금액이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할인된 금액. 취득대금을 10억을 미리 줘서 아세요? 일시급 해가지고 할인받은 경우에는 뭐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이때 이제 이 차이가 말이에요. 차이가 1억이죠. 1억. 1억을 부르는 말이 할인액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할인. 다른 말로 할인 받은, 대단합니다. 누굽니까? 아, 좋아요. 할인 받은. 그러니까 말장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걸 바꾸면 떼게 되겠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은 경우에는 뭐예요? 할인된 금액인데 이걸 뭘로? 할인받은 금액이라든가 할인이라고 표현되면 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것들을 구분하시면 돼요. 시가 인정액은, 자, 개념 정리하면요, 취득 시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3자 그 거래를 말하고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강박 이런 거 없어요. 예.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게 용어 정리고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은 감정가액이시면 그 가액. 그 다음에 공매니까 경매가액 해당되겠죠?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요. 따라서 뭐야? 이 경우는 뭐야? 매매 사례가 있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은 평가액이 있어야 하고, 뭐예요? 공매 경매가 있어야지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그 산정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뭐로 간다고요? 이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아시겠죠?
또 시가 인정액 나오면 산정이 어렵다면 뭐예요? 시가 표준액. 알겠죠?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은 이런 말 허들들 마라. 하셨죠? 모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이제 법에서 지방세, 과세 기준액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심이니까요.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세금만이 아니라 수용할 때, 그죠? 평가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평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예 관련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격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토지는 뭐예요? 이거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것이죠. 주택도 단독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그죠?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정도 감만 잡아주시고, 시가 표준액은 모를 수는 없다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그죠? 정해지는지 볼 텐데, 그 전에, 방금요, 간접비용이다 그랬죠? 간접비용이. 네?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시험에 한 번씩 나와, 이거. 포함되는 것과 포함 안 된 걸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볼까요? 일단 여러분 다 모르더라도요, 1번, 2번, 3번은 잘 알아요. 네? 왜냐면 이건 노랑이 때문에, 노랑이가 지금 봐봐,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라고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축지해야 하고요. 오늘 차차로는 4, 5, 6, 7. 좀 더 있어요, 실은. 한 두세 개 더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뭡니까? 이건 이제 말 그대로예요. 건설이니까 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건물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자금이. 그래서 자금을 넣어서 은행에서, 알았어요? 빌린 거예요. 알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고 부른다고요. 건물을 올리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뭘 줘야 해요? 공짜는 없잖아, 공짜는. 당연히 뭐예요? 이자를 줘야겠죠? 이 이자를 포함할까 말까? 그 이야기죠? 포함한다는 거예요?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포함한다는 거야? 포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함한다는 거잖아. 포함해요. 다만, 가로하는 뭐예요?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라고 했잖아.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제, 개인은 제외된다. 알겠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냥 쉽게는 개인은 불쌍하니까 빼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된 게 좋아요? 제외된 게 좋아요? 제외된 게 좋죠.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외된 게 유리할 겁니다. 개인은 그냥 봐주겠다. 불쌍하니까 봐주겠다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금 안 주고 할부나 연부로, 그죠? 취득하면, 아니, 이자가, 그죠?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이자 포함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연체료는 뭐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때 지연이자가 연체료. 얘도 뭐예요? 포함이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는요? 역시 법인이 아닌 자는 제. 개인은 불쌍하니까. 네? 봐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이제 보수라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표현돼요. 중개보수. 네. 역시 뭐예요? 포함되는데 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제. 자,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당연한 거지. 취득할 때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 수수료입니다. 취득할 때, 그게 법률 관계가 복잡해서 법률가, 변호사 등에게, 그죠?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했다는 거지. 또 금액이 제대로, 그죠?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 하니까 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발생한 비용을 말해요. 당연히 포함돼야겠죠. 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자주 등장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관련 법에 의해서 국민주택 채권 등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어요. 예? 대개는 이제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만기 전에 팝니다. 내가 취득할 때 모두 할인된 금액으로 팔다 보니까 손해보고 팔아요. 매각 차손이 발생하거든요. 얘도 뭐예요? 포함해라, 포함해라. 포함해. 그 다음에 6번은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인수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지금 이런 겁니다. 갑이 있고 지금 을이 있는데요.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사요. 네? 사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갑이 이 주택에 대해서 팔기 전에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채무액이 만약에 3억 있다고 해봐. 10억인데, 마치 뭘 것 같아요? 부담부 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이때 팔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떠안고 살아. 그거야. 그야지. 당연히 어쩌겠어요? 대가죠. 대가니까 당연히 어쩌겠어요? 포함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부담부 증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이거 뭐야? 매매에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야, 내 채무 네가 떠안고 살아라고 했다면, 그죠? 당연히 대가니까 포함해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오후에 기출문제에서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봐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 일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에 따라 또 세금이 또 나오잖아. 아무튼 세금에 세금이 또 나오니까 아무튼 봐주겠다. 제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판매 비용이잖아요. 그 취득 물건을 판매할 때 비용은 당연히 취득가액과 상관없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당연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 등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그죠? 전기를 끌어들일 때는요, 한전에다가 부담금을, 그죠? 지급을 합니다. 응? 하늘에 선로 깔아야 하잖아요. 등등등.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얘도 뭐예요? 당장 취득과 무관하니까, 알았어요? 별도로 지급한 거니까 얘는 취득자에게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내가 건물 지을 때 전기 끌어와야 하잖아. 그 취득원가에 건물 제시키라는 이야기 되겠고, 뭐 가스 등도 마찬가지. 준해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거니까, 역시 뭐예요? 취득 물건과 별개라는 거지, 보상 성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막 개발할 때, 알았어요? 개발하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덕지덕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야 하잖아요. 이주비. 그 다음에 이 건물 또 철거해야 하잖아요. 지작물 보상, 이런 것들은 취득과 직접 관계가 안 되니까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지작물 뭔지 알죠? 네? 건물 개발하는데 지장이 되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야. 네? 개발하는데 지장이 되는 물건들을 뭐라 그래요? 지작물이라고 그래요. 지작물도 뭐예요? 지작물 소유자와 재산이니까 그거 보상해줘야 하거든. 이주비는 사람 내보낼 때 들어간 비용이고, 사람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이고, 물건 철거할 때 들어간 비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쉴 시간이 됐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